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재 탄핵 심판 선고가 다음 주 월요일로 확정됐죠. 당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함께 진행될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도 제기가 됐지만은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가 먼저 진행됩니다. 때문에 국민들의 불안은 더 가중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까지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돌아가는 판인지 자세한 내용 우리 지역 더불어민주당 전주 을 지역구죠. 이성윤 국회의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이성윤입니다. 예. 지금 현재 전화 받고 계신 곳 어디신가요? 현재 국회에 의원회관에 있습니다. 예. 계속 대기하고 계시고. 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결론 먼저 나오게 됐습니다. 뭐 전혀 예상을 못 하셨다고요? 저희가 헌재에서 윤석열 탄핵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심리 판단하겠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갑자기 전덕 총리를 먼저 선고하겠다는 걸 보고 참 유감입니다. 예. 그렇지만 저는 헌재에서 판결의 결과는 정해져 있다. 윤석열 파면으로요. 그 이유가 늦어진 이유가 보면 윤석열 측에서 절차적인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하나하나 다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고요. 실제로 윤석열이 검찰총장 시절에 징계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때도 절차상의 문제를 많이 제기해가지고 아마 13개 정도를 제기했는데 1심 판결문에 절반 정도가 절차상의 문제를 판단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 헌재 판결이 예. 늦을수록 국민들의 더 갈등 심할 건데 빨리 헌재에서 선고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게 시간문제지 탄핵에 대한 결과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시는 거고요. 확실합니다. 예. 자, 한덕수 총리 혐의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공조, 묵인, 또 뭐 방조했다 이런 점이지 않습니까? 한 총리 거기에다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재판관 임명하지 않았고. 자, 이 한 총리에 대한 탄핵이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도 좀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에 따라서 이 탄핵 심판이 또 어떻게 변할지 뭐 예상되는 시나리오가 좀 있을까요? 참고할 것은 저희들이 지금 한덕수 사건하고 윤석열 사건하고 이렇게 보면 내란 부분이 약간 겹쳐 있는 것은 맞지만 별개의 탄핵 사건입니다. 결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사건을 판결한다고 해서 윤석열 내란 사건이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닐 거라고 보고요. 독자적인 판단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다만 국민들께서 한덕수가 중요하냐 또는 윤석열 판결이 중요하냐 해보면 국민들께서는 당연히 윤석열 빨리 판결해달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렇죠. 그러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 정치권에서도 진짜 뭐 들리는 얘기가 없습니까 전혀? 저한테도 참 많은 문자가 오고요. 소문이 얘기가 많이 있는데 다만 이게 하도 많이 있다 보니까 어느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만 믿어라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헌법재판소도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날마다 국민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모여서 윤석열 파면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늦출 수는 없을 거다. 한없이.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중으로는 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시고, 다음 주 정도 예상을 하시고. 그런데 관련해서 워낙 많은 카더라 통신들이 난무하다 보니까 어느 것 하나 믿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국민들의 어떤 혼란은 더 가중되고 있는 상황. 자, 통상 이제 변론이 종결된 후에 2주 이내 선고가 되는데 이 장기화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절차상의 문제, 또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재판관들이 또 이견이 있어서랄지. 아니면은 뭐 이제 전체 의견을 뭐 이제 통합 조율을 해서랄지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떤 점들을 좀 이제 분석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2주를 잡는 것은 주문은 나왔는데 이론 그러니까 소수 의견, 보충 의견, 별개 의견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합의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그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측에서 이번에도 뭐 햇빛 촉구 그다음에 각종 의견서를 많이 냈지 않습니까? 지금도 내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이미 주문은 정해졌지만 하나하나 재판관들께서
심리하고 거기 어떤 문구로 넣을 것인지 넣을 것인지 고민하고 무엇보다도 이 판결문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처음 있는 11째 판결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이 한자 고민하고 이론의 여지가 없게 쓰는 것 같습니다. 신중에 신중을 기하다 보니 시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다. 국회가 이제 탄핵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뺀 부분, 이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그 약간 찝찝한 부분으로 남아 있는데, 검사 출신 또 율사 출신으로서 이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내란죄가 빠졌다고 해서 내란죄를 내란 행위로 바꿔서 뿐입니다. 말장난인데요. 예를 들면 어떤 회사원이 회사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럼 회사에서는 징계를 하겠죠. 방화 행위에 대해서 징계를 하는 거죠. 방화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부분은 법원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헌법재판소에서는 윤석열이 내란죄를 저질렀냐가 아니고 내란 행위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한 다음에 징계를 하게 됩니다. 하면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란죄 빠진 부분은 전혀 문제가 안 되고요. 하고 박근혜 때도 권성동 그 당시 법사위원장이 똑같이 뇌물죄를 바꿨습니다. 뇌물 행위로 정리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레토릭 차이다, 어떤 표현의 차이다 이렇게만 보시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자, 마은혁 재판관 임명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도 추진한다 이런 입장인데, 이처럼 이제 마은혁 그 재판관 임명을 밀어붙이는 이유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9분의 재판관으로 임명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완전체에서 재판을 해야 재판을 받는 분들이나 또 당사자도 국민들도 수긍하게 되는 겁니다. 이 재판을 받을 권리는 완전체, 그러니까 9분의 헌법재판관으로부터 재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저희는 어떤 기관이든 특히 법원에 대해서는 완전체, 헌법에 정한 대로 재판관이 구성되고 거기에 따라서 판결되기를 바라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요구입니다. 근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또 이제 유불리를 따져서 이렇게 밀어붙이는 건 아니냐라는 이제 시선을 보이고 있고요. 그건 유불리를 떠나서요. 이게 예를 들어서 재판부 합의부가 있다. 그런데 재판부가 3명이잖아요. 합의부가. 한 명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2명한테 재판받고 있으면 그건 법에 안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재판부를 구성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온전한 상태에서 재판을 내려달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재판도 늦어지고 앞서 이제 감사원장 등 탄핵도 이제 기각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에 대한 그 탄핵을 또 밀어붙였을 경우 그 역풍이 불을 보듯 훤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번에 그 검사 탄핵 결정문에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국회 탄핵 소추권은 국민을 대신해서 공직자의 잘못을 지적하고 잘못을 예방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기능이 있다. 그러니까 탄핵 소추권 남용이 아니다. 이런 판결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교통법규를 자꾸 위반해가지고 범칙금 납부 통보서가 줄줄이 온다. 이럴 때 줄줄이 범칙금 통보서 온다고 해서 그게 역풍이 있습니까? 경찰이 잘못한 겁니까? 교통신호를 위반한 사람이 잘못입니까? 당연히 위반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역풍이나 이런 부분은 별로 저희들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원칙에 입각해서 지금 이제 그 탄핵 관련된 부분은 이제 원칙대로 간다 이런 입장이시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 얘기 좀 짚어보죠. 과거 그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이 그 윤석열 검사 시절 빚진 게 있다.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그 최상목 대행이 그 거부권을 그렇게 많이 행사하고 무려 9번 행사했지 않습니까? 특검법도 또 거부하는 걸 보고 과연 윤석열 정권에서 경제수석을 했고 또 경제부총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이것만 가지고 그럴까라고 알아보니까 서울대학교 법대 선후배 관계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있을 수 있는데 또 찾아보니까 박근혜 판결문, 그다음에 이재용 판결문을 보니까 최상목이 당시에 경제금융비서관이었습니다. 경제금융비서관. 얼마나 힘이 센지 일주일 만에 경영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16개 기업으로부터 486억 원을 모금을 해버려요.
어떤 모금을 말씀하시나요? 미르재단 설립 납부비용으로 그 박근혜 정부 당시에서 486억을 받았는데 얼마나 힘이 세면 이렇게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판결을 보니까 마치 일주일 사이에 4번의 청와대 회의를 주재하면서 출연금을 왜 안 내느냐, 또 명단을 가져오라 화를 내고 독촉까지 했다는 거예요. 기업체들을. 저는 그 당시에 안종범은 구속기도 했잖아요. 최상무는 제가 검사장이었으면 구속했을 겁니다. 이 정도면. 금융경제 비서관이라고 경제금융비서관이라 하면 막강한 힘이 있잖아요. 직책을 이용해서. 그렇게 했을 것인데 수사가 되지 않았다. 누구였을까 보니까 당시 특검수사팀장이 윤석열이었고 윤석열 중앙지검장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윤석열과 이 상무관의 모종에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된 거죠. 그런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됐다라는 말씀이시고, 그렇습니다. 뭐 확인된 건 아직까지는 나오진 않았지만 이런 분들이 확인되면 이제 수사를 해봐야 알겠죠. 제가 오늘 공수처에 고발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세요. 이 부분 또 별도 고발이 들어갔고요. 알겠습니다. 자, 탄핵이 선고된다라고 했을 때 이성윤 의원 그동안 많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이제 대립각을 세워 오셨습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뭐라고 한 말씀 던지고 싶으세요? 제가 윤석열하고 연수원 동기로서 30년간 같이 검사장을 했고요. 이번에 그 탄핵 재판이 총 11번이 열렸는데 매번 저 가서 윤석열을 봤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부인하고 반성을 안고 있어요. 저는 파면될 것이라고 보는데 저는 딱 한마디 해주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국민께 사과하고 역사에 사과를 해라. 그게 사는 길이다. 이런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국민과 역사에 사과하라. 이 한마디.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저기 지역 현안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다음 주 법사위에서 대광법 처리될 예정인데 전북의 수건 사업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법사위 분위기 어떻게 전망하시고 몇 대 몇 윤곽은 좀 나오고 있나요? 대광법은 제가 선거 때도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이번에 지난주에 국토위를 통과해서 저희 법사위로 왔습니다. 그랬죠. 제가 오늘 또 법사위원들한테 설명을 했고요. 당연히 법사위하고 본회의에서는 통과시킬 것입니다. 몇 대 몇 윤곽이 아니고요. 당연히 전북 현안이고 통과해야 한다고 보고요. 저는 지금도 법사위원들 한 분 한 분 만나서 설득하고 있고 본회의도 무사히 무난히 통과할 거라고 보고 우리 전북 도민들의 수건 사업 반드시 해결해내겠습니다. 분위기는 좀 좋다고 보시는 건가요? 분위기 좋습니다. 그래요.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있고요. 또 호응해주는 의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또 조배수 의원도 지금 법사위 소속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과연 키맨 역할을 할지 관심이 쏠리는데 아무리 뭐 탄핵 국면이고 이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고 하지만은 이 대광법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보일까요? 이 대목 좀 궁금한데요. 키맨 말씀하셨는데 키맨은 저희입니다. 우리가 전북 의원들이 키맨으로서 지금 불철주야 활동을 하고 있고요. 법사위원들 주도적으로 당연히 이 대광법을 통과시킬 것이고 또 본회의도 통과될 겁니다. 조배수 의원도 당연히 저희를 따라서 찬성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희가 키맨이기 때문에 저희를 키맨으로 불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전북 발전에서는 이런 부분은 다 이제 함께 뜻을 모을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계시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시고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